오늘 설명에는 대입의 관점에서 유초등 수학학습을 설계하다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저는 재수생, 삼수생, 고3 이런 수능 수업도 했고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강사도 했습니다. 대입과 고입을 다 경험해보고 최상위 학교, 의대, 서울대,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민사고, 외대부고 수많은 학생을 합격시켰습니다. 벌써 몇 대는 될 거예요. 또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고력 수학과 유초등 수학학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서 충격적인 실태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충격적인 실태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조금 볼게요. 837대 50대 빵. 이게 어떤 숫자일 것 같습니까? 24년 고2 10월 전국학력평가, 이제 전국 모의고사라고 하죠. 10월 모의고사 수학 만점자 수입니다. 전국이 800명 정도 조금 있었어요. 50은요. 휘문 한 개 고등학교 한 50명 가까이 돼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끝자리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 50명. 휘문이 대치동에서 제일 잘하죠. 그 다음 뭐 중동, 단대부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이런 데들이 한 30명 선이 돼요. 그럼 대치동에서만 2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대치동 그 좁은데 고2 10월 전국학력평가면 시험 범위가 꽤 많습니다. 만점이 쉽지는 않아요. 빵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만점자가 빵명입니다. 학력 격차가 너무 많이 나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4% 대 60%. 고2 10월 학력평가 수학을 했는데요. 1등급 상위 4%까지입니다. 그런 애들이 휘문고 내신으로 가면은 1등급 비율이 휘문고에서 한 60% 돼요. 이게 5등급에서 6등급까지도 나옵니다. 9등급제에서 4.5등급이 딱 가운데예요. 중간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상위 4%의 애가 휘문에서는. 반대로 말하면 휘문에서 중단쯤 하는 애들이 전국 4%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휘문 학생들이 잘하는 것도 해요. 대치동 애들이 잘하는 것도 해요. 학군지 학생들이 잘하는 거긴 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학군지는 전국에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비학군지의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된 거죠? 고등학교에서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얘들이 유전자 풀이 다른가요? 흔히 공부머리는 타고난다, 수학머리는 더 타고난다 하시는데 진짜 타고난 머리 탓일까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유전자 풀이 대치동에나 몰려 있겠습니까? 1등급, 5등급. 아까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1등급이 휘문에 가면 5등급 한다. 508대 3284. 이거는요. 요게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원서 2장을 줘요. 학교장이 추천하셔라. 학교장 추천을 받은 2명만 서울대에 지원해서 얘들끼리만 경쟁해서 따로 뽑는 전형이에요. 지역균형선발이라고 하고요. 요거 비슷한 게 연세대나 고려대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 학추라고 해요. 대체로 요거는 추천 전형입니다. 508명을 뽑아요. 서울대 전체 정원에. 3284가 뭐냐 하면은 전국의 일반고 전교 1등, 2등이에요. 서울대에서 2장의 원서를 누구한테 줄까요? 전교 1등, 2등한테 주겠죠. 문과 1등, 이과 1등 줄 수도 있고 이과가 많으면 이과 1, 2등한테 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일반고 전교 1, 2등 인원수입니다. 3284명 중에 500명 뽑으니까 경쟁률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서울대 그냥 전형은 훨씬 더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3284명 중에 한 70%는 원서를 안 내거나 원서를 내고도 본게임에 경쟁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균형선발에서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은 2대1이 채 안 됩니다. 합격할 확률이. 수능 최저가 뭐냐면요. 수능 5과목을 쳐요. 국영수, 탐구, 사탐 2개거나 과탐 2개인데 그거 중에 잘 친 거 3과목 합쳐서 7등급이면 돼요. 예를 들게요. 교육특구 애들은 영어는 대부분 1등급 나옵니다. 영어 1 하나 받았죠. 국어는 어려울 때 2등급, 좀 우연하면 1등급 나와요. 2등급이라고 칠게요. 2등급.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자기가 한 것 중에 4등급 나와도 합이 7이 돼요. 근데 이걸 못 맞춥니다. 지방의 전교 1, 2등이. 전교 1, 2등이 이걸 못해요. 얘들 영어 2도 간당간당 하거나 영어 2 겨우 나오고 수학은 3 이렇게 나와요. 벌써 5죠. 영어 2, 수학 3이면. 국어도 2 이렇게 나와요. 과학도 2 이렇게 나와요. 7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합 3합 7이면 오지간한 전교 1, 2등이면 서울대 갑니다. 의대도 똑같은 비슷한 추천 전형이 있어요. 거기도 비슷합니다. 근데 의대는 수능 최저가 좀 더 높아요. 3합 5 이런 식이에요. 되게 높죠. 잘 친 거 3과목 합쳐서 1등급, 2등급, 2등급이면 돼요. 영어 1등급만 먹고 들어가면 사실은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국어든 수학이든 물리든 뭐 지구과학이든 과학에서 한 과목만 2등급 받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의대도 들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합니다. 서울대 수능 최저가 아주 낮은 건데 수능 최저 미달률이 70%나 됩니다. 전교 1, 2등 이야기예요. 전교 1, 2등. 얘들이 놀았을까요?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휘문 애들이 이렇게 싹쓸이 활동하냐, 강남 애들이 싹쓸이 활동하냐, 전국에 있는 일반고 전교 1, 2, 3등, 4등, 요거 한 5등 하는 애들이 머리 나쁜 애였을까요? 뭐 했죠? 초등학교 때? 학원 안 다녔을까요? 조금만 더 볼게요. 충격적인 거. 이건 뭐 약간 옛날 자료긴 합니다. 일반고에서 서울대 몇 명 갔나요? 수시. 강남에서 110명 갔습니다. 인천에서 78명 갔습니다.
대충 뭐 인천은 수시에서 많이 갔죠. 대구는 인천하고 인구 비슷한 데 44고 부산은 인구 더 많은데 59명이니까 인천이 수시로 많이 갔네요. 근데 정시 볼까요? 수능 100%입니다. 이때 서울대는 정시가 수능 100%예요. 강남에서 74명 갔습니다. 인천에서 1명 갔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대구, 부산 14명 갔어요. 부산에서. 강남에서 한 개 구에서 74명이 간 동안에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14명 갔고 인천 같은 진짜 인구 300만 가까운 대도시에서 1명이 갔습니다. 충북에서 많이 갔죠. 12명. 인천보다 많이 갔죠. 청주에 세관가가 있어서 그래요. 충남 18명이 나갔네요. 어째서 이렇죠? 공주 한일고, 공주 사대부고 같은 특별한 학교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사실 정시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때보다 이때는 서울대가 정시를 한 30% 조금 안 되게 뽑았거든요. 지금 40%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 애들이 더 많아졌어요. 수능이 강하거든요. 강남 애들이. 인천에 의사, 변호사, 공부 잘하는 분 아들, 딸 없겠어요? 유전자가 문제 아니라고요. 유전자 문제 아니고 타고난 공부머리 문제 아니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애들이 놀았을까요? 인구 300만인데? 수능 얼마나 공정해요. 다 공개돼 있고 강의도 인터넷 강의 다 들을 수 있고 현우진 뭐 유명한 강사 강의 다 들을 수 있어요. 강남 애들만 숨어서 뭘 하나요? 시험 범위가 강남 애들만 아는 어디서 나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완전 공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불공평하죠. 고등학교 때 발생했어요? 중학교 때 발생했어요? 언제 발생했어요? 초등학교 때, 유초등 때 발생했다고. 이 차이에. 타고난 머리 아니고요. 숨겨진 무슨 비밀이 있는 거 아니고요. 유초등 때 차이 난다고요. 학군지에서 엄청 잘하는 건 알겠어요. 그걸 이제 갑반고라고 합니다. 일반고 중에서 광역단위 자사고의 휘문, 중동, 세화 이런 데도 있고요. 그냥 대치동, 서초구, 목동, 분당, 송파, 해운대구, 수성구 이런 데에 명문 일반고 포함해서 그 갑반고라 그래요. 갑반고나 자사고의 하위 40%는 휘문고 하위 40%, 휘문고가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60%는 1등급 해요. 근데 그 밑에 애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능에서는 모의고사만큼 안 나와요. 고2까지 모의고사하고 수능 등급은 또 떨어져요. 왜냐하면 재수생, 3수생, 4수생들이 확 들어오니까 낮아져요. 그리고 바닥을 깔아주던 애들이 좀 사라져요. 수능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이 또 낮아져요. 위에는 확 내려오고 밑은 바닥 깔아주는 애는 없어지고 하니까 전국 모의고사 등급보다 내려가요. 그래서 휘문고에서 중간 밑으로 하위 한 40%, 30% 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비슷비슷하던 애들이 누구는 휘문고 가서 하위권하고 누구는 일반고 갔을 때 가는 대학이 오히려 일반고 간 애가 나아요. 이 하위 40%는 그렇습니다. 얘들 대치동 애들이란 말이에요. 휘문고 대치동 애들이고 적어도 중학교부터 대치동 다녔고 보통은 초 5, 6부터 대치동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이 40% 애들은 뭐예요? 유초등 때 엄청 열심히 했을 건데 중학교 때 엄청 열심히 했을 건데 공부 방법이 문제더라. 하나씩 볼게요. 제가 좀 어그로 끌려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중등부 쌤의 비밀. 고등부 쌤들이 흔히 하시는 말이에요. 얘들이 중학교 때 선행학습하고 오거든요. 고1 과정, 고2 과정, 수능 과정 다 보고 왔다. 미적분까지 몇 번 보고 왔다. 이런 애들 많아요. 대치동일수록, 강남에 가까울수록. 근데 고등부 쌤들이 시험 딱 쳐보면 진짜로 네가 이걸 상해독 했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아닌 애들도 많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진짜 공부했어? 그래서 고등부생들은 얘가 몇 대독 했다는 거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새로 입학시험을 쳐요. 그러고 나서 반편성합니다. 중등부까지는 한 반에 많아봤자 10몇 명이에요. 근데 고등부는 한 반에 뭐 100명, 200명씩 모아놓고 대형학원이 동일한 진도로 딱 시작하거든요. 원래는 공부하는 양이 다르니까 다 다를 것 같죠. 근데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몇 개 등급 나눠서 100명짜리, 200명짜리 대형 강의 다 개설하면은 줄 섭니다. 11월 달에 시험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예비 고1, 예비 고2, 무슨 학원에 무슨 쌤반 나왔다. 그에 따라서 레벨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부생들은 중학교 때까지 선행학습한 거 별로 안 믿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3회도까지 했다는데. 또 초등학생들 데리고 수업하시는 쌤들도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초등부 쌤들은 보통 한 6학년 정도 되면 중등부 학원으로 학생들이 넘어가요. 고등부 쌤은 고1부터 받아요. 빠르면 중3, 가을부터 받거든요. 이 쌤들은 요걸 몰라요. 사춘기를. 중학교 때 얘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몰라요. 중학생 때 중학과정 전체 선행, 고등과정 선행 요때 많이 나가거든요. 이때 몇 회독 했다, 무슨 뭐 실력 정석까지 봤다, 블랙라벨까지 봤다, 고정이까지 봤다, 자이스토리까지 봤다. 온갖 난리예요. 이걸 중등부 쌤들이 수업하시거든요. 근데 왜 고등학교 가서 시험 쳐보면 한 반에 150명이 동일한 진도로 나갈까요? 중학교 때 공부하는 게 이상해요. 그 전에 초등부 때 공부한 게 중학교 넘어가면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고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한 거예요. 이게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초등부생 따로 5학년이나 6학년부터 중2까지 공부하는 중등부생 따로 중3부터 고3까지 하는 고등부생 따로 다 따로니까 이 학생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만큼 하고 나는 잘했다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도 넘겨요. 그러다가 고등부 가서 딱 실체가 드러나요. 근데 그때가 좀 늦죠.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돈도 많이 투자했고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고등부 가서 보면은 허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격적인 실태였어요.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하고 중학교에 열심히 했다는 애들이 고등부 들어갈 때는 헛공부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 비슷비슷한 머리의 학생이 비슷비슷한 노력을 했는데 고등부 가서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전교 1, 2등을 해도 수능 최저도 못 맞힌 애들이 수두룩 뻑뻑하고, 어떤 학교는 전국 모의고사 1등급 상위 4% 안에 들었는데 자기 학교에서 그런 애들이 전교생이 한 절반 가게가 그런 엄청난 학교들도 있고, 그거를 조금만 더 볼게요. 요걸 좀 아셔야 됩니다. 대입 전형을. 크게 수시와 정시로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 되게 복잡했어요. 그걸 간소화했어요. 크게 봐서는 3개입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수시에 3개가 있고 정시 전형이 있고요. 근데 제가 추천 전형이라고 하나 더 넣었어요. 얘가 교과 추천, 학생부 종합 추천 이렇게 있는데 그냥 추천이라고 따로 뺐습니다. 크게 5개의 트랙이 있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내신 숫자로 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에다가 학생부에 기재된 거를 봅니다. 추천 전형은 사실은 내신만 주로 봐요. 전교 1, 2등만 하니까. 그리고 논술 전형은 내신에다가 논술 성적을 봅니다. 학교마다 좀 달라요. 내신하고 논술하고 비중이 조금씩 다른데 논술 비중이 없습니다. 정시는 수능 100%인데 요즘은 수능 80%, 학생부 20%를 도입한 데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 반영률은 얼마 안 됩니다. 한 2점짜리 한 문제 정도에 해당돼요. 과학 2점짜리 하나 정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난다. 적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다. 20%까지는 안 된다. 교과 전형은 보시면 지방의 전교 1, 2등하고 휘문회 중간쯤 하는 애하고 비교해도 휘문회가 더 잘한단 말이에요. 학력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능 최저라는 거를 봅니다. 대학마다. 수능 최저라는 걸 보는데 서울대가 제일 낮고요. 의대가 수능 최저가 제일 높아요. 3합 5, 5합 7 이런 식이에요. 5과목 합쳐서 7등급 나오면 되고 이런 식이에요. 논술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있고 그래요. 대체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전교권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수능 최저만 맞추면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최상위권 대학, 의대나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길을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신의 길, 수능의 길, 학종의 길이 있어요. 내신의 길은 전교 1, 2등 하는 거예요. 전교 3, 4등까지 한다 쳐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요. 서울대는 직유, 연대, 고대는 학추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는 추천서 받은 애들끼리만 경쟁하니까 경쟁률이 일반 전형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수능 최저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허들이 2개죠. 전교 1, 2, 3, 4등 안에 드는 거, 전교권에 드는 거,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 둘 중에 어느 게 어렵냐? 전교권에 드는 거 어렵죠. 전교 1, 2등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면학 분위기가 좀 낮은 비학군지를 하더라도 전교 1, 2등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 보셨지만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전교 1, 2등이 70%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의 길. 수능의 길은 수능 쳐서 가는 거예요. 수능 잘 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가는 거예요. 수능형 자사고, 대표적인 거 상상고입니다. 상상고, 현대청운고 이런 고등학교들, 갑방고, 휘문, 중동 같은 광역단위 자사고도 있고요. 화성고, 양소고 이런 공조 한일고 이런 특별한 일반고들이 있어요. 그 갑방고라고 합니다. 다음 교육특구, 학군지에 또 명문 일반고들이 있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재수, 삼수, 사수하는 N수생들. 얘들의 길이 있어요. 좀 공평해 보이죠? 수능의 길. 아까 근데 보시니까 인천 전체에서 고3 현역이 서울대를 가는 거 한 명이더라. 의대 가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학종의 길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길. 얘는 내신도 보긴 보는데 플러스 학생부에 기재된 이 학생의 여러 가지 활동과 수강 과목을 봐요. 그래서 대학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뽑습니다. 옛날에는 경시대회, 교회 활동,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다가 불공정 시비가 있어서 교내 활동, 그것도 학생부에 기재되는 교과 활동으로 많이 축소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학종의 길이 있습니다. 영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민사고, 하나고 같은 학종형 자사고, 외대부 같은 데는 학종형과 수능형이 한 반반 정도 있어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저희 이전 설명에서 있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런 데서는 학종으로 가요. 어느 정도가 최상위권 대학을 학종으로 가냐 하면 영재학교 졸업생의 거의 대부분이 연고대 이상은 갑니다. 전교 하위권이라도. 과학고는 좀 다르고요. 과학고나 외고는 그보다 좀 편차가 커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과학고면 서성한 이상은 대부분 가는 것 같아요. 학종으로 수능 공부 안 하고 내신이 좀 낮아도. 외고는 조금 더 벌어집니다. 외고 국제고는 좀 더 벌어져요. 그래도 학종으로 어느 이상 가고 내신이 너무 안 나오는 학생들은 그냥 수능으로 돌립니다. 학종형 자사고도 과학고하고 비슷한 급으로 많이 가요. 학종으로. 근데 의대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이따가 할 텐데. 자, 그러면 이런 길 따라서 골든타임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면 진학 노선별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내신의 길은 일단 학습 능력 아주 중요합니다. 학습 능력은 대부분은 독해력 또는 문해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학습 능력은. 그래서 국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 힘, 공부 습관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릿이 영어라서 그런데요. 한번 저희가 그릿 설명회 한번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워낙 중요해요. 몇 가지로 구성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투지 또는 끈기, 근성, 열정, 성실 뭐라고 번역하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그 힘이 있는 그런 상태를 그릿이라고 해요. 내신의 길은 진짜 힘듭니다. 3년 내내 수능을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이렇게 12번, 11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수능까지. 총 12번을 매달 다 긴장하면서 하는 거고 거기에 수행까지 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실해야 되고 중간에 멘탈 무너지는 때 많고 하기 싫을 때 이런 이제 난관이 많습니다. 피 끓는 10몇 살짜리들이 얼마나 하루 종일 3년 내내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거든요. 그걸 해내는 게 그릿이에요. 그리고 사고력이 살짝 필요합니다. 살짝이라는 게 뭐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닌데 수능보다는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 수능의 길을 가려면요. 갑방과 같이 내신 경쟁 치열한 데서 수능으로 뚫고 가는 거예요. 내신으로 못 가니까. 서울대, 의대 이런 데서 내신으로 뽑는 게 훨씬 이만큼 많이 뽑거든요. 엄청 넓은 문인데 상대평가라는 페널티가 있어서 공부 잘하는 특별한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교 1등도 내신이 1점 얼마가 잘 안 나와요. 1점 아주 좀 미치거나 2점 초반이 나와요. 전교 1등이. 전체 한 30%가 다 비슷해요. 수학 만점자가 50명이라니까요. 50명이 전교 50명이 만점인데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4%만 1등급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치열한 거예요. 너무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수능의 길은 학습 능력, 엉덩이, 그릿 다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수능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내신하고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내신은 선생님이 내겠다고 한 제한된 범위의 거를 완벽하게 선생님 출제 경향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수능은 사고력을 측정하고 범위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잘하려면 사고력, 중킬러 문제나 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까지 개발을 해야 돼요. 이거는 최저만 맞추는 게 아니고 다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학종의 앞에 거 다 필요해요. 플러스 호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연구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주도적 탐구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 자기 주도적 탐구를 보고 대학에서 뽑아요. 주로 서울대가 좋아해요. 의대는 학종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좋아하진 않아요. 의대에서는 연구보다는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종의 길은 플러스 알파 자기 주도적 탐구를 하는 호기심이 필요하다. 이 탐구를 입증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수강 과목이라든지 수능에도 안 나오는 고급 물리학 이런 것도 수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탐구, 수행평가 이럴 때 잘해야 돼요.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종의 길은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러면은 이 전략에 따라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골든타임과 로드맵이 달라져요. 골든타임을 조금 볼게요. 사고력을 기르는 거는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그래서 사고력을 기르는 건 좀 일찍 시작해야 돼요. 제가 관찰해보면 4학년 지나서 5, 6학년 때부터 사고력이 개발된다? 안 되진 않아요. 근데 5, 6학년부터는 대부분 교과 수학이 더 비중이 커진단 말이에요. 교과 수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식을 배운다는 측면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사고력을 개발한다는 비중은 적어져요. 학습해야 될 양이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학습에 투자해야 돼요. 이때 사고력을 개발하고 자시고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언제 다시 사고력을 개발할 기회가 오느냐? 가장 확실할 때는 수능 준비할 때죠. 근데 고3 때 킬러 문제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99%의 애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아주 소수의 애들만 학습을 넘어서 킬러 문제 붙잡으면서 사고력을 개발하는데 쉽지 않죠. 워낙 방대한 양을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수하거나 삼수할 때 사고력 개발할 기회가 와요. 그래서 잘 없어요. 이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사고력을 개발할 골든타임은 4학년까지다. 5학년부터는 교과를 비중 올리다 보면 학습의 비중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고력은 안 된다. 근데 사고력이 하루 이틀에 개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일찍 하셔라. 학습 능력은 한 5년 걸리는 것 같아요. 학습 능력은 중학교 과정을 공부할 때부터 개발하면 좋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고등끝까지. 근데 학습 능력 자체는 한 5년이면 거의 완성이 돼요. 그 뒤에는 이 능력을 바탕으로 많이 학습하는 거지 학습 능력이 더 고도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 관찰해 보면 학습 능력의 대부분은 국어입니다. 국어 능력, 언어 능력, 언어 사고력과 문해력 이런 게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독서를 하던 그런 것들이 학습 능력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학습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많습니다. 비문학 독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디베이트 이런 거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논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냥 교과 학습하면서 기를 수도 있어요. 사회학습, 과학학습, 한국사 학습, 수학 학습하면서도. 수학으로 한정해서 보면 수학에 관계된 지식을 학습하는 능력은 초등과정은 개념과 원리가 워낙 양이 적어서 학습이라고 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학습
방법이 나쁘거나 학습 능력이 약해도 시간만 좀 어느 정도 이상 투자하면은 구별이 안 돼요, 결과가. 근데 중학교 과정부터는 좋은 학습 방법으로 학습 능력을 기르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 공부할 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좋은 방법으로 학습 능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학년으로는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게 학생마다 좀 달라요. 좀 빠른 학생은 초등 3, 4학년 때 중등과정 공부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한 5, 6학년 때 중등과정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중1 때 공부하기도 해요. 어쨌든 중등과정 공부할 때 수학에 관한 학습 능력을 기르셔라. 왜냐? 개념과 원리도 많아지고 기본 문제들, 응용 문제들도 확 증가하니까 그냥 단순한 양치기로는 안 되는 시기가 돼요. 그 다음에 엉덩이 힘을 기르는 거. 엉덩이 힘은 늦어도 사춘기 2년 전에는 만드셔야 돼요. 제가 해보면 엉덩이 힘을 기르는데 어느 이상의 수준으로 올리는 데는 한 2년 걸려요. 엉덩이 힘의 구성은 우선순위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숙제 안 하고 왜 안 했니 하면 바빠서 못했대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영화관 갔다가 놀다가 밥 먹다가 축구하다가 할 거 다 하고 공부할 시간 없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올라가야 돼요. 공부해놓고 그 다음 걸 한다는 우선순위를 1순위로 올리는데 한 2년 걸리고요. 마음은 이제 하고 싶어. 하지만 몸은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겹고 근질근질하고 더 재밌는 게 저기 많고 그런 거예요. 동생이 부르기도 하고 게임이나 TV가 부르기도 하고 앉아있는 게 조금이 쑤시고 그렇게 엉덩이 습관 들이는 것도 한 2년 걸려요. 계단식으로 공부 양이 늘거든요. 하루에 30분 하던 애가 1시간 하다가 2시간 하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느는데 그게 한 2년 걸려요. 사춘기가 오면 공부량을 늘릴 재주가 부모님들에게는 없어요. 잔소리와 당근과 채찍이 통할 것 같은데 안 통합니다. 해보시면 안 통합니다. 그전에도 안 통하던 애가 사춘기 돼서 통할 리가 없죠. 그때 막 잡으려고 들면은 부모 자식 간 많이 싸웁니다. 사이 나빠지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녀에 대한 지렛대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진짜 이제 여러분은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2년 전에는 엉덩이 만들기에 늦어도 들어가야 돼요. 요즘 여학생들 사춘기는 5학년 때 옵니다. 3학년 때는 들어가야 된다. 공부 엉덩이의 첫 번째는 공부에 대한 우선순위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10분이라도 공부해놓고 놀아야 돼. 그 다음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엉덩이를 기르냐? 이건 오늘 다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설명회 한 적이 있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릿을 기르는 거. 그릿은 커서 길러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 들고 길러지는 그릿도 있지만 그 싹은 제 생각에는 초등 저학년 때 다 형성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릿을 구성하는 게 핵심은 성취감하고 자신감이거든요. 성취감, 자신감은 어릴 때 형성됩니다. 난 잘할 수 있지.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힘들지만 이걸 이겨내면 대단한 성취감이 있어. 이런 게 그릿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도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또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어릴 때 형성된다. 유초등 때. 호기심. 이거는 1살, 1학년이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6학년까지 같아요. 중학생 사춘기 넘어가서 없던 호기심이 생긴다. 또 있던 호기심이 조그맣던 호기심이 커진다. 그런 건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짓눌리기 쉬워요. 해야 될 거예요. 순수하게 딴짓 뻘짓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상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학생 영재성 있다. 영재고 라인으로 같지 않은데 우리 애가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빵한 것 같은데 영재가 맞아요. 이렇게 계속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때 계속 저하고 상담하셨어요. 그 학생이 서울영재고 갔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요 유치원 다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오다가 개미 하나 보면은 2시간씩 그 개미 관찰하고 그래요. 속이 타져요. 이렇게 느려 타진 애가 영재고를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호기심이야말로 영재성이 강하다는 강력한 증거고 이 호기심을 잘 살리면 열심히 많이 공부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사고력을 이렇게 개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면서 제가 계속 학생을 영재고 라인으로 끌고 갔어요. 서울영재고 갔어요. 6학년 때 KMO 은상 따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학종의 길을 갈 때는 이 호기심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영재고, 자사고, 과학고, 외고는 수학과가 아닌 다른 분야의 호기심이 필요해요. 어쨌든 학종의 길을 가는 외고, 국제고까지도 호기심을 살려줘야 돼요. 호기심 어떻게 살리느냐? 이것도 우리 저희 한번 했는데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골든타임 좀 했고요. 이건 이제 제가 어그로를 좀 끌었습니다. 최상위 수학, 왕수학, 점프왕수학, A급 수학으로 망하는 법. 이거 좋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요새 이게 유행이에요. 교과심화를 하는 게 엄청난 유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얘가 유초등 수학에서 지금 뭔가 놓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 전교 1, 2등 한 애들이 최상위 수학, 왕수학, A급 수학 하거든요. 그 지방 전교 1, 2등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고요. 휘문고의 60%가 고2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4% 1등급을 받는데 지방의 일반고에서 빵명이라고요.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원인이 이 교과심화, 잘못된 교과심화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이런 극심화라고 할게요. 교과 극심화는 보통은 원래 어떻게 시작되냐면 과학고, 영재고 가는 애들 용으로 시작이 됐어요.
경시 수학이라는 걸 하니까 중학교 과정은 A급 수학 정도 해야 되고 초등 과정은 적어도 옛날에는 최상위보다 더 어려운 걸 했어요. A급 수학이나 초등도 A급 수학이 있거든요. 라인이니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교과 수학을 했어요. 근데 볼게요. 영재학교 과학고 합격자 수가 전체 중3이 한 44만 명 있어요. 영재학교 800명 정도 뽑아요. 0.18%입니다. 과학고 1300명이에요. 다 합쳐도 0.47%예요. 이거 안에 들어가려고 이 공부를 할까요? 일부는 그렇죠. 해도 돼. 근데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영재학교 목표 아니라고요. 0.18%, 0.47% 안에 들어가려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여기 영재고 과학고 실제로 붙을 애들은 이런 A급 수학도 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시 수학을 하고 영재고 수학을 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A급 수학은 그 중에 정말 세 발의 피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훨씬 더 어려운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영재고 갈 것도 아닌데 얘들을 무리하게 해요. 무리하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조금 더 볼게요. 심지어 KMO 동상까지 땄어요. 근데 영재고 과학고 못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하여튼 휘문고로 갔어요. 대치동에 광역단위 자사고입니다. 아마 의대 제일 많이 합격시키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예요. 339하고 이렇게 1, 2등은 다툽니다. 많을 때는 한 100명 가까이가 의대를 갑니다. 얘가 1학년 때 내신 2등급 나옵니다. 3등급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보셨잖아요. 만점이 50명씩 있다고요. 모의고사 만점이. 전국 모의고사 만점이. 다 잘하는 애들이고 1등급이 60%라고요. 전체 절반 이상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내신이라는 게 K목급으로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고요. 타임어택 성격이 강하거든요. 시간 내에 풀기 어려워요. 어렵기도 어렵지만 KMO보다는 안 어려워요. 근데 잘하는 애들 너무 많고 하니까 살짝만 실수하면 등급이 훅훅 밀려요. 3등급, 4등급은 예사로 나옵니다. 그 등급이면 절대 서울대, 연대고대 내신이나 학종으로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내신의 길, 학종의 길이 다 안 돼요. 2학년 때도 3등급, 4등급 막 나옵니다. 3학년 때도 4등급 나오고 수능도 1등급은 받아도 96% 이런 식이에요. 96%는 의대 못 가거든요. 갈 수 있나? 쉽지 않죠. 메이저들은 절대 못 가고요. 심지어 얘는 그래도 수학에서 수능에서 얼마 나오는데 국어는요. KMO 영재고 준비하느라고 국어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영어는 대치동이니까 초등학교 때 영어가 끝났겠지만 그래도 또 영어 안 한 애도 있거든요. 심지어 과학은요. 영재고 간다고 과학을 했죠. 하지만 물화생지 중에 안 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 진도 못 나가고 KMO 영재고 했기 때문에 고등 가서 진짜 바빠요. 내신 대비 그 치열한 걸 해야 되죠. 수행해야 되죠. 중간고사 치면 수행 끝나면 기말고사. 방학 때 잠깐 선행하고 이렇게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진도 나가기 어려운데 고2 때 과학 확 들어온다고요. 지금 중3부터는. 고2 때 4과목씩 막 한다고요. 과학을. 심지어 고3 때도 2과목을 상대평가해요. 현재 고1까지는 절대평가라서 좀 부담이 적었는데 수능 대비하면서 또 내신 대비도 고3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선행 안 해놓으면 고3 때 바쁜데 그것도 못했다고요. KMO 영재고 하면 떨어졌을 때 타격 큽니다. 똑똑하고 열심히 많이 해도. 그러면 수능 쳐서 의대를 합격한 애가 고3 중에 현역 중에 몇 프로냐면 고3 수능 응시자가 한 30만 명 조금 넘어요. 정시로 의대 합격한 애가 254명이에요. 퍼센트로 0.08%입니다. 수능으로 의대 가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영재고 가는 것보다 퍼센트 더 낮죠. 초등학교 때 최상위하고 A급 수학하고 중학교 때 그러면은 수능 잘 칠 것 같죠. 그럴 것 같으면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할 거 다 무시하고 150명씩 한 반에 때려놓고 동일한 진도를 나갈까요? 아니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암만 심화를 해보십시오. KMO 동상 단위보다 많이 했겠어요? KMO 동상 단위도 3등급 나온다니까요. 4등급도 나온다니까요. 안 그래요. 초등학교 때 최상위하고 점프왕 수학하고 A급 수학 한다고 수능 성적 잘 나오고 고등 내신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볼까요? 요거는 민영배 의원이 20년부터 22년 3년치 의대의 정시 합격자 현황을 국정감사에서 요구해가지고 언론이 발표한 거예요. 현역 비중을 볼게요. 22%, 20%, 22%. 수능으로 나머지 한 80%가 N수생이 가져갑니다. N수생이. 그러면은 N수생이 되면 막 머리가 좋아졌나요? 아니라고요. 그냥 공부하는 양이 많은 거예요. 수능 킬러 문제나 이런 거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상위 왕수학 A급 수학으로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권하는 건 요겁니다. 정답률 70% 기준으로 선행하십시오. 최상위하고 점프왕 수학하고 A급 수학 하는데 정답률 70%가 나와. 그러면 하세요. 아주 박수 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안 나온다. 그러면 거기다 좀 쉬운 문제집 하십시오. 정답률 70% 나오는 문제집이 딱 맞아요. 전문가하고 수업하시면은 전문가 가이드 받으시면 되는데 집에서 하실 거면 정답률 70% 보시고요.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정답률 70%안 나오는데 정답률 50%도 안 나오는데 풀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하고 하면은 말리셔야 돼요. 이건 저희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당한 교재로 난이도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 첫 번째, 이렇게 무리하게 심화를 하면 주입식으로 하게 돼요. 가르쳐줘요. 못 푸니까. 제가 이런 학생을 봤어요. 최상위 수학을 했어요.
제가 사고력 수학을 하니까 가져와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문제마다 포스트잇이 있고 딱 접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펴보니까 그 문제에 오답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적고 있어. 그러니까 꼼꼼한 선생님인 거죠. 문제 보고 다시 풀어보고 모르면 포스트잇 펼쳐가지고 풀이보고 다시 또 공부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오답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저희가 사고력 수업을 할 때 조금만 모르면 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가 풀어봐 하면은 안 배웠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안 풀리는 거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완전 습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쓸 생각을 안 해요. 모르면은 배워서 나는 암기하고 응용하는 게 내 일이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끈기 있게 생각하는 습관이 없어졌죠. 두 번째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외우기만 해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자기가 외운 거를 쫙 검색해서 비슷한 거 있나 이것만 해요. 뭐라도 비슷하면은 논리적으로 딱 안 맞는데도 막 비슷한 걸 풀고 앉았어요. 비논리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위축이 돼 있어요. 나는 수학 문제 나빠. 어려운 건 난 못 풀어. 이렇게 위축이 돼 있어요. 또 한 게요. 자꾸 까먹으니까 또 오답 못하고 또 까먹으니까 또 오답 못하고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입학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얘가 최상위 수학을 공부했대요. 입학시험을 치는데 점수가 40점인 거예요. 그냥 기본서 공부한 애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무리하게 심화하면 이런 부상이 생깁니다. 이게 부상이에요. 안 좋은 습관 생기고 기가 죽고 그리고 사실은 지식도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마치 자기 힘에 보고 무거운 역기 들다가 어깨 나가고 허리 나가고 무릎 나간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승부는 고등과정입니다. 중학교 때 올레이 하는 애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고등 가면 내신이 쫙 벌어진다고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똑같이 올레이라도 상위 1% 의대나 뭐 서울대급 가려면 제 생각에는 어떠냐면 고1 과정은 3년을 공부해야 돼요. 선행으로 2년,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또 1년. 그렇게 해야 진짜 경쟁이 치열한데 뭐 갑방고나 자사고 가서도 어느 정도 비빌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선행하고 와서는 절대 못 비빕니다. 그러니까 고1 과정을 2년 선행하고 가서 고1 때 1년은 더 해야 돼요. 이것도 저는 미니멈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똑똑한 애들은 그보다는 좀 단축되겠죠. 조금 역량이 약한 학생들, 사고력이든 학습 능력이든 좀 약한 학생은 좀 더 걸릴 거예요. 저희가 해보면 영재고 가는 애들이 고1 과정을 완전히 심화까지 소화하는 데는 영재고 합격한 애들은 한 2년 가까이 걸려요. 그럼 일반고 애들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영재고 가는 애가 2년인데. 그래서 3년은 저는 미니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2, 고3 때 수능 범위 과정들이 있어요. 수능 과정은 합쳐서 한 4년 필요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수능 과정 공부한단 말이에요. 내신 겸 수능 겸. 그리고 그 전에 한 2년 정도는 수능 과정 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어려워요. 선행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고2, 고3 때 쉽지 않습니다. 고3 현역으로 의대 가는 애가 0.08%예요. 0.08%. 그만큼 재수생, 삼수생 엄청나게 두텁게 있고요. 수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 과정 공부하는데도 고2, 고3 때 2년이지만 그 전에 한 2년은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합쳐서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7년. 7년인데 고3 때 고1, 고2, 고3 3년 빼이니까 적어도 4년 선행은 해야 돼요. 저는 이거 미니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행해서 부추기는 사람 같죠. 수능해서 상위 1% 돌파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지방의 전교 1, 2등은 이만큼을 안 하거든요. 선행을 하긴 했어. 한 3년, 4년 선행하긴 했지만 이렇게 수능을 명확하게 목표에 두고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신 경쟁이 널널하니까 그만큼 빡세게 하는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미니멈 4년은 수능을 염두에 두고 선행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어릴 때 탄탄하게 한다고 최상위 왕수학, A급 수학, 그것도 정답률 70% 안 나오는데 어거지로 주입식으로 해가면 최악이고 주입식을 안 하더라도 혼자 풀게 기다려줘도 너무 질척거려 버리면 거기서 등급 상승할 기회가 없어요. 이게 4년 전에 이게 교과 심화가 유행이라서 천천히 가면서 자기 힘으로 풀도록 기다려주는 교과 심화 하시는데 대부분의 부모님은 잘 못 기다려주시고요. 대부분의 애들은 스스로 못 풀고요. 전문가가 잘 지도해야 풀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힘에 버거운데 정답률 70% 안 나오는 애를 정말 붙잡고 한 학기를 5개월씩 해가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재심도 하고 앉았고 이러면은 내신의 길 중에 수능 최저를 간당간당하게 맞추거나 70%의 전교 1, 2등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안타까운 일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인천에서 한 명이 수능으로 서울대 갔다니까요. 너무 질척거리지 마십시오. 쭉쭉 나가고 고1 때부터 진짜 심화를 해야 돼요. 진짜 심화가 필요할 때는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중학교에서 암만 해봤자 고등부 쌤은 다 무시한다니까요. 됐고 네가 3회도 해도 진짜 공부 안 한 거야 하고 답했어요.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 가서 고등학교 쌤한테 수능 관점에서 또 내신의 관점에서 진짜 탄탄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 막 하지 마세요. 70% 기준으로 좀 나갈 수 있는 페이스로 나가세요. 이렇게 쭉쭉 나가면 가짜 선행되는 거 아니야. 수박 거다기 선행되면 안 되잖아. 탄탄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는데
정답률 70% 기준으로 심화를 하면서 나간다. 그게 어떤 학생은 극심화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그냥 심화, 어떤 학생은 준심할 수도 있어요. 세상 S거든. 어떤 학생은 그냥 응용사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응용사까지만 하고 쭉쭉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은 당연히 되고요. 초등에서 배운 거 중학교 때 다 하니까 초등은 그냥 응용까지만 있든 뭐든 그냥 나가세요. 70% 기준으로. 중등도 저는 굳이 A급이든 갈 필요 없습니다. 분양납입 안 해도 되니까 70% 기준으로 나가시죠. 대신 가짜 선행은 조심하면서 가야 돼요. 뭘 체크하시면 되냐면 첫째, 이해하는가를 보십시오. 이해. 어떻게 하냐. 전문가 같으면 그 단원의 중요한 거를 설명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걔가 잘 알고 있으면 교사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고요. 아니면 대답 못해요. 그리고 어슴푸레하게 이해한 건 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가 돼요. 백지 테스트는 좋은 테스트 아닙니다. 왜냐? 그냥 앵무새처럼 외워서 쓸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 해서 뭐 따다다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 개념을 이해한 거 아니거든요. 백지 테스트 통과하면 됐다? 아니에요.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 그냥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된 게 아니고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이해예요. 초등은 검사하기 쉽습니다. 몇 개 없거든요. 개념과 원리가. 부모님도 대충은 아시니까 오늘 뭐 했니? 하고 물어보시고 들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대단히 성실한 부모님만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가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선생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좋은 선생님 알아보는 눈 없는 분은 많이 풀리는 선생님, 꼼꼼하게 관리하는 선생님을 선호하기도 해요. 특히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은. 근데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혼공 비중이 있어야 돼요. 왜냐? 고등부 가면 선생님이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징검다리만 잘라주시고 징검다리 사이를 메꾸는 거는 학생이 혼자 공부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비율이 조금씩이라도 늘어야 됩니다. 개념을 이해할 때도 혼공해야 되고요. 문제풀이 할 때도 혼공해야 되고요. 심화할 때는 더더군다나 혼공을 해야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건 심화하는 의미가 적어요. 심화를 하는 거는 개념과 원리를 깊이 이해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나 사고력을 개발한다. 이런 이해와 개발, 능력 개발 두 가지인데 능력 개발은 혼자 해야 늘어요. 이해도 사실은 혼자 해야 더 깊어지는 게 있습니다. 다음 정리하는가. 문제풀이만 하고 넘어가는 수업이 많습니다. 선행할 때. 그래서 당장은 문제집 풀고 프린트 풀고 문제집 3권 풀고 넘어갔어요. 5단부터 다 했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뒤죽박죽 돼 있어요. 시험 치면은 다 까먹었어요. 애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기도 해요. 근데 지우개가 문제가 아니고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비유를 하자면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살을 붙이면 살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힘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뼈대 없는데 살만 붙이면 흐물흐물하게 다 흘러내려요. 그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게 완전 학습입니다. 정리예요. 어떻게 해서 완전 학습하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설명의 거리라 저희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에 이걸 올렸나? 아마 올렸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있고요. 대표적인 건 마인드맵 만들면 좋습니다. 개념과 원리의 마인드맵, 그 다음에 문제도 개념이에요. 센수와 비스텝의 대표 문제가 개념입니다. 센수와 비스텝이 개념이에요. 대표 문제를 단어장처럼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과 원리의 마인드맵과 대표 문제 단어장 이 두 개가 되면은 정리가 얼추 된 셈이에요. 그 다음에 정리의 일부분이긴 한데 재사용할 수 있느냐?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 풀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도가 높은 문제, 복잡도가 높은 문제. 자유도가 높은 문제는 영재고 라인에서 쓰이고요. 수능 라인, 내신 라인에서는 복잡도가 높은 문제가 쓰여요. 복잡도가 높은 문제가 뭐냐면은 단위 개념이 있어요. 센수하게 하나의 문제 유형이라고 할게요. 이런 단위 개념 서너 개가 결합되면 보통 문제, 6, 7개가 결합되면 좀 어려운 문제, 10개 정도 결합되어 있으면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이 단위 문제를 식별해서 하나하나 분해를 할 수 있는 게 다음에 그런 심화 문제 나왔을 때 다시 풀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는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풀어지면 통으로 외우는 애가 있어요. 걔는 문제 유형마다 다 외우고 앉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의 유형이 초등학교 때는 얼마 안 되니까 통암기가 돼. 중학교 가면 살짝 부대끼는데 엄청 성실하게 하면 거의 암기가 돼요. 그래서 어지간한 시험에 나올 문제 유형은 다 암기를 했어. 고등학교 가면 이 통암기가 더 이상 안 통해요. 걔들이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흘러내리는, 그래서 문과로 가는 안타까운 애들이에요. 엄청 성실하고 기억력 좋은데 통암기를 해버린 애들. 근데 모듈별로 분해를 했던 애들은 이 문제는 A 유형, B 유형, C 유형 이 세 개가 결합된 거지. 저 문제는 A, B, C가 결합된 여기에다가 D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네. 이렇게 하니까 문제 유형이 별로 없어요. 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개념 원리에다가 대표 문제 몇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조립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게 문제 하나를 뜯어보고 씹어보고 해야 돼요. 이걸 문제 풀고 나서 하는 반성이란 거예요. 이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자기가 못 풀었어요. 내가 직각이라는 단어를 사용 못했네. 직각일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많이 쓰이니까 직각 삼각형을 보조선 한번 그려봐야겠네. 최대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게 좋네. 이런 게 추론을 할 수 있는 실마리예요. 이 실마리를 따로 모아놔야지 다른 문제에서 직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최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혹시 그래프, 혹시 직각삼각형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실마리를 가공해놔야 돼요. 이게 재사용을 하는 방식의 선행, 좋은 선행입니다. 다음 능력이 길러지는 선행이냐. 학습만 하면 안 돼요. 능력 개발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자기 힘에 적당히 어려운 문제, 그게 응용 문제면 응용 문제, 준심하면 준심화, 심하면 심화, 또 창의 사고력 문제면 창의 사고력 문제를 혼자 힘을 낑낑거리고 푸는 과정을 적절한 퍼센트를 넣어줘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 한 50%까지 넣어주는 게 좋고요. 깊이 생각하는 사고력 문제를. 중고등 과정 올라갈수록 비중이 조금 줄어도 저는 상위권이라면 적어도 30%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20, 30%는. 그리고 이제 내가 1등급인데 96%는 나오는데 99% 안에 들고 싶어. 그래서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 다 풀고 싶어, 시간 안에. 그럴 때는 아마 고3 후반부거나 재수생일 건데 그때는 사고력 개발, 능력 개발하는 문제를 전체 50% 이상 가져가야 돼요. 하여튼 뭐 이거는 상황 따라 다른데 지식 학습만 하면 안 된다. 능력 개발하는 심화 문제를 꼭 일정 비중 이상 가져가야 된다. 근데 정답률 70% 정도. 그리고 정서와 태도가 좋아지는가도 봐야 돼요. 다 하는데 수학이라면 지긋지긋해지고 기가 죽고 자신이 없어지면 안 좋은 선행이에요. 재미가 있고 힘들지만 더 하고 싶어요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거의 핵심은 호기심이 불러일으키고 자신감 있게 너무 기죽이는 심화를 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해냈다 내가. 어려운 문제 풀었다도 있고 이 많은 양을 내가 이해했어. 내가 완전히 이해했어. 그 상쾌함이 있거든요. 완전히 이해했을 때. 그리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과제 집착력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거 중에 몇 개가 빠지면 가짜 선행, 수박 거달기 선행입니다. 이건 너무 어렵죠? 아시기 어려운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안목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서 학원을 설명해 들을 때 이 학원은 애들을 어떤 개념으로 선행학습을 시키고 심화를 시키는지 우리의 수학 로드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는 선생님이면 좋은 선생님 믿고 맡겨도 되죠. 고등에서 망하는 수학, 흥하는 수학. 망하는 수학 먼저 할게요. 양치기 수학. 정리도 안 하고 이해도 없고 그냥 문제만 많이 풀고 문제집 5건 풀려요. 6건 풀려요. 오답노트 철저히 해요. 이게 아마 초등학생 대상 학원에는 제일 많을 거예요. 이게 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좋은 선행이 아니에요. 이해도 안 되고 능력 개발도 안 되고 기도 죽고 수학이 재미없죠. 수박 거달기 선행. 설명을 시켜보십시오. 개념 원리를. 그리고 자기가 풀었던 문제 정리하는지 보십시오. 아까 심화 주입식을 하면 망한다고 했죠. 나쁜 습관 생겨요. 모르면 자기 머리로 풀려고 안 하고 자꾸 암기하려고 들고 배워서 풀려고 그러고 오래 생각 안 하고 기는 죽고 이런 주입식 심 안 좋아요. 맞다 틀리다 위주로 피드백을 받는 데는 안 좋아요. 틀렸다, 맞았다, 1등 했다, 2등 했다, 꼴찌 했다 이렇게 등수 매기고 비교하고 틀리면 나쁜 거고 맞을 때까지 막 문제 풀리고 알아야죠. 맞아야죠. 그거는 맞는데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고 비교하고 하면은 학생이 기가 죽습니다. 수학이 재밌다가 안 돼요. 여러분이 뭘 하는데 코치님이 옆에서 누구누구 회원님 수영 배우는데 요렇게 하다니까요. 틀렸다니까요. 요렇게 팔을 앞으로 뻗으세요. 숨 쉴 때 요렇게 쉬세요. 계속 그렇게 안 할 때마다 지적하면은 수영 배운 거 쉽겠습니까? 아니죠. 하나 잘할 때 이제는 팔 제대로 휘둘렀어요. 전에는 반밖에 못 가더니 이제 끝까지 갔네요. 이 과정에 피드백 주는 게 훨씬 힘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자꾸 지적질하는 수학 공부를 하면 망합니다. 근데 이 지적질하는 수학 공부 분모표를 할 때 제일 많아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봅니다. 부모님은 실수를 잡아주려고 안 좋은 습관 생길까봐 자꾸 이렇게 교정을 들어가는데 애는 자꾸 수학이 싫어져요. 너무 적은 공부량.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량 많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학력 격차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흥하는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망하는 수학한테 설명했지만 이해하고 정리하는 수학 완전 학습해야 됩니다. 심화를 할 때 주입식 심화가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는 심화를 해야 됩니다. 과정 위주 피드백 해야 돼요. 그래야 기가 삽니다. 노력한 거, 어려운데 끝까지 매달린 거, 틀렸는데 고쳐서 맞은 거, 잘 이해 못했는데 곰곰이 생각해서 다시 제대로 이해한 거, 숙제를 하나도 안 하다가 반이나 한 거, 전에 30분 공부하다가 40분 공부한 거, 이렇게 좋아진 거, 나아진 거, 노력한 거, 성장한 거에 박수를 쳐주세요. 엄친 딸하고는 비교하면 마음이 안 차시겠죠. 그런데 잘할 때 박수를 쳐주세요. 나무는 때린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요. 햇볕을 비추는 쪽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자꾸 반대쪽으로 때리지 마시고요. 어쩌다 잘할 때, 늘 잘하지는 않잖아요. 어쩌다 잘할 때 박수를 쳐주세요. 충분한 공부량을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만드냐? 이거 어려운데 박수 많이 쳐주면 공부량이 늘더라고요. 재밌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 다음 로드맵 한번 잘 짜봤자 실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냥 내가 이 정도 큰 텀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몇 개의 시기로 나뉘는구나 정도 하시면 되고 내 목표가 이거니까 대충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만 보십시오. 일단 의대부터 할게요. 의대는 내신의 길이 제일 넓습니다. 수능보다 내신이 훨씬 넓습니다. 아까 보셨죠? 고3 현역이
수능으로 내신 가는 거는 0.08%예요. 그런데 내신으로 의대 가는 거 진짜 많습니다. 얘는 주로 고3 현역들 잔치예요. 재수생들은 이렇게 수시로 내신으로 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고3 현역으로 의대를 가고 싶다 하시면 내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전교 1, 2, 3등, 4등 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추면 돼요. 수능 최저가 그냥 수능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도 어려워요. 3합5, 센 데는 5합 7. 그런데 5과목 다 1등급 받아야 되는 거보다는 쉽잖아요. 3합 5면은 5과목 중에 잘 친 거 3개만 합쳐서 5등급 나오면 되니까 1등급, 2등급, 2등급이라도 가지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좀 어린애인데 영어를 일찍 빌드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초등, 중등 때면은 수능 1등급 나오는 애들 꽤 있거든요. 그럼 고등 가서 영어 고민은 없이 1등급 나오잖아요. 영어나 1등급 나오면은 수학, 과학 중에서 국수, 과학 4과목 중에서 2등급 2개만 나오면 돼요. 독서 많이 하는 애는 국어도 1등급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 국어만 1등급 어릴 때 빌드업 해놓으셨으면 의대 가기 쉽죠. 전교 1등하고. 내신 길이 진짜 넓다. 의대 생각하시면 내신의 길을 생각하셔라. 의대는 내신 잘하는 애를 좋아한다. 수능 최저만 맞추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릴 때는 독서, 영어 선물입니다. 사고력, 그리고 생활습관 잡아주십시오. 의대 간 애들은 생활습관이 어릴 때부터 아주 규칙적이에요. 일찍 일어나는 애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관찰해보니까 일찍 일어나고 생활이 규칙적인 애들이 의대를 잘 갑니다. 국어하고 영어는 선물이다. 얘들 2개만 어릴 때 잘해놓으면 1등급 나오니까 정말 의대 가기 쉬워진다. 다음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일 때는 선행하십시오. 선행을 힘껏 하십시오. 어느 정도냐? 정답률 70%를 심화로 해가면서 기본서 한 권, 다음에 심화서 한 권, 정답률 70% 기준으로 쭉쭉 나가시. 좀 허전하긴 해요. 하지만 고등 과정에서 진짜 승부니까 그때 한 7년, 8년 공부해야 되니까 좀 나가십시오. 내신 전교 1등 해야 된다고 얘들. 전교 1등 안 쉽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5등급제 바뀌어도 전교 1등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전교 1등 하려면 진짜 머신이 돼야 돼요. 일찍부터 고등학생 많이 해야 됩니다. 사고력이 조금 약해도 KMO하고 영재고 떨어진 애들 다 이길 수 있어요. 내신은 그렇습니다. 내신은 영재고 KMO 수상자 얄짤 없어요. 그냥 선생님 수업 잘 듣고 열심히 하는 애가 이깁니다. 왜냐면 타임어택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많이 하십시오. 초육이 되면 원하는 지방으로 이사 가십시오. 지역 인재 전형이 진짜 넓은 문입니다. 수도권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충남이나 원주 정도 이사 가셔도 되고 천안 원주는 가깝거든요. 출퇴근 된다고요. 아니시면 그냥 좀 자유롭게 이동되시는 분이면 지역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연고지 있는 데면.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정도를 하면은 훨씬 문이 넓어집니다. 하여튼 지역 인재 전형이 현재 40%이기 때문에 의대 가는 데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전교 몇 등 하고 수능 최저하자. 그럼 이사를 가셔라. 6년은 중고 6년은 거기 살아야 돼요. 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1, 고2 과정 2, 3회독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또 내신 대비로 각 학년마다 또 엄청나게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어느 이상 만들고 가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중3 되면은 고1 과정에서 그 동네 자기가 진학할 학교, 갑반고가 있으면 갑반고에서 조금 비합군지 일반고면 거기에서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 정도만큼을 중3 때 하고 가야 돼요. 내신은 3년 내내 수능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수능 11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큰 수능 한 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만들고 가야 돼요. 가서 오 하다가 한 번, 2번 이렇게 미끄러지고 나면 많이 할 길이 없습니다. 만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대는 제일 넓은 문이 내신의 길이고 만들고 가야 된다. 등급을. 그리고 지방 일반고는 1등 하는 것도 어렵지만 수능 최저를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사고력 기르는 거 해야 되고 어릴 때 사고력 좀 기르시고 유튜브 잘 참고하시면 앞에서 사고력 기르는 거 언급해놨고 다른 유튜브에도 저희가 사고력 기르는 거 해놨습니다. 수능 최저가 더 어려워요. 전교 1등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게 훨씬 넓은 문입니다. 의대를 갈 때 수능의 길은 현역은 어렵습니다. 결국은 N수생의 길이에요. 수능의 길은 N수생의 길이다. 이걸 처음부터 목표로 하지는 않죠. 의대 갔는데 나는 내신 버리고 수능으로 갈까야 하는 경우는 없는데 수능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고1, 2 때 원치 않는데 내신이 너무 미끄러졌어요. 너무 센 고등학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널널한 일반고만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수능도 염두해야 되고 어차피 수능 최저도 해야 되니까요. 그럼 조금 더 일찍 해서 똑같습니다요. 어릴 때는 비슷한데 선행을 조금 더 일찍 하십시오. 한 1년 정도 더 일찍 스타트하세요. 초3 때. 그리고 고등과정도 한 1년 일찍 하십시오. 그리고 중3 때 그 동네 고1과정 등급 확인하는 건 하루 했잖아요. 1등급 만드는 건 하는데 플러스 수능 대비를 좀 하십시오. 지역마다 좀 다른데 수능 선생님하고 고능 좀 하세요. 수능 선생님하고 고등과정을 꼭 좀 하십시오. 중등부 쌤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중등부 쌤들은 수능 진도는 나갈 수 있어요. 고1 과정, 고2 과정 다 진도는 나갈 수 있는데 수능 관점에서까지는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수능쌤, 그것도 1등급 수능쌤, 등급 낮은 수능쌤 말고 본인이 1등급 문제 못 푸는 쌤 많거든요.
킬러 문제 못 푸는 쌤 많으니까 킬러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쌤하고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사고력 개발하는 걸 합니다. 결론은 조금 더 일찍부터 수능 사고력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 고1, 고2 때는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사고력 개발하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중간 기말 대비하고 사이사이는 수행평가하고 그러고 나면 방학 때 짤막짤막하게 밖에 시간이 없어서 수능 사고력을 개발 못해요. 그래서 미리부터 좀 하십시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방 애들이 안 해서 전교 1, 2등이 서울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서울대 최저를 못 맞추면 의대 최저는 더 못 맞추죠. 그다음에 의대는 학종의 길이 없습니다. 외대부고에서 의대 가요. 상산고에서 의대 가요. 하나고에서 의대 가요. 민사고에서 의대 가요. 영재고 과거에서도 심지어 의대 가요. 하지만 학종으로 가는 거는 진짜 소수입니다. 거기서 의대 원서를 받을 만큼 내신을 높게 받기가 어려워요. 전교 1등이 2등급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학종의 길은 뺐습니다. 의대 가려고 일부러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간다. 학종으로 가려고 한다는 아니에요. 그냥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가 아니고 서울대는 의대하고 또 조금 달라요. 서울대하고 의대는 길이 좀 달라요. 서울대는 내신으로 갈 수 있느냐? 일부 간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아예 학생부 종합 전형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균형 선발에서 전교 1등, 2등한테 원서를 줘요.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또 그냥 아무나 전교 10등이든 뭐 20등이든 다 지원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써주진 않죠. 그래서 전교 1, 2등 안에 들든지 전교권에 있어서 일단은 내신이 어느 정도 받쳐져야 원서를 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서울대는 안 뽑아요. 서울대는 학종으로 주로 뽑아요. 이 학생의 자기 주도적 탐구 역량, 학습 역량을 보고 뽑아요. 그래서 내신이지만 학종이에요. 수능, 서울대 수능, 이건 뭐 의대 수능하고 비슷합니다. 다를 게 없죠. 서울대 학종은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준비하는 게 학종의 길이에요. 이거는 저희 영재고 설명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특목센터 설명회에서 많이 했는데 요약만 하면 초등 4학년까지는 비슷하다. 기초체력 기르고 선행을 하는데 70% 선행이 아니고 경시심화를 해야 돼요. 아까 A급 수학 같은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얘들은 70% 이상인 거예요. 정답률이. A급이. 아니면은 서울대 학종의 길을 가면 안 되죠. 그냥 일반고의 길을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초5 정도부터는 영재고 수학이나 K모 수학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K모 영재고 갈만한 애는 가고 좀 아니면 자사고 가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중2 정도부터는. 중1 여름부터는 갈라져요. 중1 여름부터. 요거는 저희 다른 설명에서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